네, 안녕하세요. 1교시 교육학입니다. 네, 윌비스 임용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 정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7 대비하는 2026 합격 전략 설명회로 오셨는데요. 저에게도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발표예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1년 동안 유튜브에 계속 돌아다니는 이제 부담스러운 발표고, 아마 선생님들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영상을 보실 때 가장 부담되실 거예요. 1년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냐 부담도 되실 거고 걱정도 되실 건데,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안에서 공부 방법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교육학이 어떤 건지, 1교시 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좀 두런두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런두런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교육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길을 거쳐서 교육학 강사에 이르렀어. 이렇게 살다 보니 그 결과가 이제 교육학 강사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육학 강사가 되려고 이런 일들을 겪었나 봐. 내가 교육학 강사가 되려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나 봐 하는 것들을 여실히 체감하고 행복한 2025년을 보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서울교육대학교를 나와서 서울공립초등학교 교사로 15년을 일했었는데요. 이 경력이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상담하는 경험, 그리고 매주 채점하고 나눠드리는 일들이 초등교사의 일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되는데 정말 큰 도움 받았고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석사를 할 때는 학교를 끝나고 항상 퇴근을 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이 4시 반인데 그때 밥을 시켜요, 저녁을. 4시 반에. 그 옆반 선생님들이 또 지금 저녁 먹어? 4시 반에 저녁을 시켜. 그럼 교실에 밥이 오잖아요. 그럼 그 밥을 먹고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 대학원이 끝나면 밤 9시가 돼요. 돌아와서 이제 또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임용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육아를 하면서 임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기간제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상담한 선생님은 야간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공부를.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학업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내 돈으로 공부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제 그러고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제 박사를 가게 돼요. 이제 박사가 서울교육대학교에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가까운 학교면 좋은 줄 알고 집에서 가까워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교수님이 편한 대학교를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가까우면 빨리 끝나는 줄 알고 근데 가봤더니 9 to 9이더라고요, 박사는.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까지 교수님 방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지금 학원 강사로서 하루에 어떤 때는 13시간 일하기도 하고 11시간 일하기도 하고 매일 앉아 채점을 하고 많은 책들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박사 하면서 저희 집에 벽 쪽에 벽장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책장을. 그래서 그 책장이 다 책으로 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책을 보면서 이게 내 논문에 도움이 돼, 안 도움이 돼? 이걸 내가 논문에 레퍼런스로 넣을 수 있어, 없어? 이걸 기준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거와 비슷한 많은 책들을 놓고서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게 지금 기출이 어디야? 이렇게 관점이 달라졌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신의 논문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것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2025년 동안 제 돈으로 칸초를 사 먹은 적도 없고 칸초에서 제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제 이름을 찾아서 칸초를 보내주시고 또 채점하는 1교시 교육학이라고 양초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2026년을 행복하게 지낼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26 합격 전략 설명인데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합격 전략 설명회?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지금 갸우뚱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 전략 설명회가 뭐 하는 거지? 1번은 이제 어떤 시험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합격이 도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는 합격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합격, 수험생들마다 생각하는 합격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이라는 것을 어떤 점수 정도를 받는 것을 합격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가 이미 났어요.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시행된다고 교육부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날짜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이미. 그럼 항상 수능 전주, 일주일 전에는 초등 유아 임용을 보고요. 수능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선생님들 시험 중등 임용을 봅니다.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날짜가 좀 뒤로 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두 개 다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될 거고요. 항상 수능 앞두고 수능을 전주, 뒷주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주에 볼 수가 없어요. 목요일 날 수능을 하고 토요일 날 임용을 못 합니다. 그죠? 그 기간도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 시험을 28일 토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선생님들께서도 이날 시험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좋죠?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싫죠? 일주일 정도 더 빨리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은 그 전 시험, 항상 22일, 21일, 23일 이래 왔는데 이제 28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시험은 이제 11월 28일 토요일로 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안에는 1교시, 제가 소개드렸던 1교시 교육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하는 시험이 있고요. 교육학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답안에서 하나의 글로 완벽하게 논술 답안으로 서론 하나, 본론 1, 2, 3, 4, 결론까지 완벽하게 글을 써주시는 형태의 시험이 있고 얘가 20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가 있어요. 이거는 전공 안에 세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세부 영역이 나뉘어져서 90분씩 시험을 보고 얘를 합쳐서 80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처음 시험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처음 선생님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60분 시험인데 사실은 저랑 공부하시면서 계속 50분에 맞춰서 칼같이 연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선생님 모의고사 푸는 것 같았고 매번 50분 놓고 자동화 시켜주시고 채점해 주신 덕분에 10분 남겨놓고 검토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50분에 놓고 항상 시험하고 자동화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를 보고 똑같이 채점하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2차는 어떻냐? 아까 1차는 11월 28일이었는데요. 2차는 1월 20일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에서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 40점일 수도 있고 100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나 실기 교과는 40점에 100점이 있는데 이제 비교수 교과라고 해서 보건, 사서, 전문 상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실기나 수업 시연이 없기 때문에 100점에 가까워요. 근데 이 교직적성 심층 면접 평가가요, 거의 교육학 논술을 말로 하는 것이랑 비슷하게 교육학 논술이랑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20점이었는데요. 얘를 합쳐보면은 선생님의 전공에 따라서 교육학 논술이 좌우하는 범위가 60점이 될 수도 있고 120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 20점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면접하시는 분이 왔다 나가셨잖아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저도 이제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를 끝나면 심층 면접 피드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간이 11월 중순 1차 시험까지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1월부터 시작해서요. 2026년, 2027년 1월까지 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13개월 동안 저를 보게 되실 거예요. 보고 싶죠? 봐야 돼요. 저를 13개월 봤다는 거는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를 12개월밖에 못 봤다는 거는 1차까지만 합격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13개월 보신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은 1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특강을 하기도 하고 심층 면접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특강 아니면 뭐 어떤 토크 콘서트 뭐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강의예요, 정말. 그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3번 정도에 걸쳐서 하는데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초등교사 경력이 15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업무를 했어요. 뭐 독서 교육을 맡기도 하고 교과서를 선정해 보기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 그 면접에 나와 있는 빈출 주제의 모든 것이 제 업무였기 때문에 그 빈출 주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눈에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같다. 제가 시계를 보면 1시부터 12시인데 이게 저한테는 어느 순간 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다시 1월까지 1년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교시 교육학이지만 교직 적성 심층 면접까지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1월부터 1월까지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합격이 뭐냐? 자, 두 번째입니다. 합격이 뭐지? 어떻게 하면 합격하지?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들의 점수를 정리해보면 1번은 사실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어떤 점수가 선생님들께 마음에 드는 점수인지 한번 보세요. 1번. 교육학은 20점이고 전공은 80점이야. 어때요? 괴물이죠? 괴물이야.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수능에선 가끔 있거든요. 막 인터뷰하러 가잖아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EBS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임용에는 이런 점수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찾아가려고요, 제가. 근데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은 절대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듣보잡 문제.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막 좀 풀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운 일부러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번처럼 나는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을 맞을 거야 라고 점수 마음을 먹는다면 이거는 거짓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점수예요. 2번 어떨까요? 교육학은 19점, 전공은 50점. 교육학 점수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을 것 같죠? 받고 싶죠? 전공 50점 어때요?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수험생이 생길까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제 수업을 3년째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 교육학은 잘한 거예요. 교육학은 19점인데 전공이 50점이니까 물론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단맞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바뀝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깁니다. 공부의 균형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육학은 잘해요. 19점 맞았어요. 만점 받았어요. 근데 전공 때문에 1년 더 해야 돼요. 되게 안타까운 사례예요. 요 힘을 조금 더 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죠? 3번 어떨까요? 교육학 18점, 전공 68점. 좋습니까? 3번 점수 받으실 분, 3번 같은 점수 받으실 분. 있네요. 있어요. 수석 예정입니다. 자, 이 점수가 바로 수석 점수입니다. 작년에 서울 차석 받으신 분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수석 선생님 있었어요. 작년 서울 체육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 차석이 18.33인지 67인지 제가 지금 헷갈려요. 18점 몇 점에 68점 맞았습니다. 커플 14점. 컷에서 14점이에요. 근데 경기도 수석하신 분은 교육학 18.67에 전공이 64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제 2차가 있기 때문에 2차 있고 뭐 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재작년에 체육 경기도 수석이 제 수강생 중에서 18점에서 68점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수는요, 18점에 68점, 쌍팔점. 쌍팔점 점수는 수석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잘 보세요. 행운이 깃들게. 18점에 68점은 괜찮은 점수예요. 근데 보세요. 수석을 한 점수예요. 서울에서도 차석을 했으니까 아쉬움이 없는 점수인데 교육학이 18점이에요. 교육학만 보면 좀 아쉽지 않아요? 19점, 20점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선생님, 작년에 경기도 수석, 서울 차석, 그 다음에 재작년에 경기도 수석, 다 초수예요. 그럼 초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빨리 수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18점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교육학은 이 방향이라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4번은 교육학이 15점인데 전공이 68점.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깝죠. 전공은 합격 점수 충분히 받아왔는데 교육학이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과목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교육학이 16점 이상은 받아야 되고 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전공에서는 잘하시더라고요. 역사도 일반 사회도 교육학을 잘합니다. 이런 전공에서는 16점으로 안 되고 18점, 19점, 20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전공 불문하고 18, 19, 20점이면 완벽하게 안전한 합격선이고 18점하고 20점 사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컨디션에 좌우된다고 말할 정도로 실력 차이는 크게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 어때요? 교육학 15점, 전공 50점. 받고 싶으신 분? 절대 없죠. 절대 없어.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5번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보지 맙시다. 눈을 베렸네. 보지 말고 우리는 무슨 점수를 보냐면 쌍팔점, 18점, 68점. 요것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20점, 80점에서 18점, 68점으로 이렇게 마음을 현실적으로 갖는 순간 공부가 잘 되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20점, 80점을 맞으려고 하면 사실 있지도 않은 점수인데 막 거기에 헉헉대게 돼요. 이 점수가 부족한가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수석하고 서울에서도 수석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합격이 뭔데? 저는 합격을 이렇게 봅니다. 교육학은 18점인데 겸손하게 그냥 18점이라고 했고요. 19점, 20점 나옵니다. 그래서 18, 19, 20점을 맞는 것. 전공은 68점인데요. 사실은 교육학이 18, 19, 2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만 전공에 따라서 16점도 합격일 수 있거든요. 16, 17, 18, 19, 20이면 전공은요 58점도 합격인 지역과 과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10점, 이 밑으로 2점. 교육학은 점수가 작고 전공 교육학이 점수가 크니까 얘는 밑으로 2점, 얘는 밑으로 10점 정도는 다 합격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합격이라고 얘기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인지 살펴봤어요. 합격이 뭔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하면 되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1년 동안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 다음 해에 실질적인 수업으로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밥만 먹고 교육학만 하니까요. 근데 어떤 단어들이 과거에 머릿속에 있었냐면 메이저와 마이너. 제가 만든 건데 메이저 리그를 보고 만든 거예요. 아, 교육학에도 메이저 리그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고 마이너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미 이것을 실현해서 교재가 메이저 교재, 마이너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강약을 다르게 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압축에 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압축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400페이지 정도의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압축이 돼 있어서 다 실현했어요. 매주 채점하고 싶다. 이거는 제가 교육학 강사 5년 전에 시작하면서 처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하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때 채점 안 해줬는데 5년 전에 불과 5년 전에 학원이 얼마나 빨라요? 불과 5년 전에 채점 이렇게 막 매회 하고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험생의 마음으로 매주 채점 받았으면 좋겠어. 내 공부가 잘 흘러가고 있으면지 어쩐지 모르겠어. 알고 싶어. 이래서 제가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눈이 얼마나 나빠질지도 모르고 매주 채점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주 채점도 실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채점. 이것도 선생님이 그럼 직강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강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그럼 늦게 되면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안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했어요. 늦게 된 것까지 다 했어요. 막 9월, 10월에 1월, 2월 것까지 다 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다 했어요. 제가 약속을 못 지킬까 봐 말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실현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뭐를 새롭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답은 균형이다. 균형이란 단어가 2025년에는 가장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균형이라는 생각을 세 가지로 쪼개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합격을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세 가지 균형에 해당돼요. 첫 번째 균형은 이제 교육학과 전공의 균형이죠.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에서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에서 80점이니까 당연히 전공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많죠. 시험도 보시면 1교시고요. 여기는 2, 3교시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월요일만 합니다. 특이하죠? 대부분 월요일, 화요일 하세요. 근데 저만 월요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지켜드릴 수 있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날 교육학 강의를 끝내야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오전까지 복습을 하고요. 나머지 날들을 전공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초수가 수석을 못한다. 아니면 초수가 월요일만 강의를 들어서 합격을 못했다. 그럼 제가 5년 동안 여기 있지 않겠죠. 노량진은 살벌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합격생을 만들지 못했다면 저는 학교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인고를 다시 받겠죠. 근데 지금까지 사랑받는 강사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떤 때는 이것도 선생님이 100점, 100% 공부를 하셔야 시험 보러 간다면 이것도 120%, 130% 이렇게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만 직강을 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화요일에만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래야만 전공에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비유는 좀 유치해서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걸 어떡해.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아시죠?
곰이랑 호랑이가 같이 교사가 되려고 스터디를 했어요. 어디서? 동굴에서 스터디를 했어. 그럼 스터디 과목이 뭐였냐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이었어요. 곰은 아주 진득하게 곰처럼 공부를 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교사가 됐고요. 호랑이는 뛰쳐나가가지고 임용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 다 있죠? 동네에 전에 내려오잖아요. 제가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에 비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전공이 8이다. 교육학이 2다. 그래서 곰팅이가 곰처럼 대충 그냥 버티기만 해서 임용에 합격한 줄 알았더니 곰이 아주 약삭빠르게 지킬 걸 다 지키고 있었네. 그래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네요. 마늘과 쑥을 몇 대 몇으로 먹었어야 되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8대 2로 먹었어야 됐어. 근데 이게 마늘만 많이 먹거나 쑥만 많이 먹으면 단기간에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인 거죠. 사실 임용은 선생님들이 꿈꾸고 교사를 꿈꾸시면 됩니다. 교사 돼요. 이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가서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계속 선생님 발에 걸릴걸요? 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돼요. 물론 이제 언제 되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빨리 돼야 된다. 이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 해 한 해 선생님의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빨리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곰은 알고 있었는데 호랑이는 몰랐어요. 곰처럼 공부할 걸 그랬네. 그래서 곰이 알고 있는 비법을 봤더니 마늘과 쑥을 조금씩 꾸준히 복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교육학을 선생님께서 조금씩 꾸준히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빠른 시기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일반 사회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계시네요. 일반 사회 선생님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경제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끄떡끄떡. 그래서 중간에 교육학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약간 된다 싶으면요.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경제 과목이 너무 어려운데요. 한 달만 빼주세요. 한 달만 경제를 제가 정복하고 나타날게요. 꾸준히 조금씩 복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요. 큰일 나. 그죠? 체육 전공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계십니다. 체육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다 괜찮은데 운동 생리학이랑 역학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요것만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너무 늦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공이랑 교육학을 계속 조금씩 꾸준히 가져간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막 마음이 성가셔요. 운동 역학 했다가 어떤 분은 경제 했다가 막 교육학 했다. 근데 이걸 견뎌야 돼요. 이 모호하고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찌뿌둥한 그런 경험을 견디고 이상하고 힘든 걸로 갈수록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조금씩 꾸준히 복용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도 교육학도 조금씩 꾸준히 복용했는데 비율을 지켜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약의 비율이 중요하듯이 그것이 바로 이제 8대 2죠. 전공이 8, 교육학이 2입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교육학을 하다 보면 몇 페이지만 더 보면 교육과정 영역이 끝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날은 전공하다 보니까 아예 교육학을 안 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지켜서 복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제가 있습니다. 비율을 지켜드려요. 그러니까 강의만 안 밀리고 따라오시면 이 비율이 당연히 다 커리큘럼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 밀리고 답안지 매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해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감하려면 제가 읽어야 되는데 참 읽어볼게요. 얼마나 전공의 비율이 많은지. 자, 쑥쑥 마마마마마마마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학 전공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월요일날 교육학, 화요일날 교육학 강의 듣고 수요일날 교육학 복습하고 목요일날 지쳐서 조금 누워있다가 전공을 하려고 그러면 금요일이 되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 다 하고 시험이라는 모든 시험을 다 합격한 저도 교육학을 다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니까 어렵다. 월요일날 강의가 5시간, 화요일날 강의가 5시간. 그럼 수요일날 복습 안 하나요? 하죠. 모르는 거 좀 읽어봐요? 그럼 지쳐서 전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월요일 강의와 화요일 복습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제 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균형입니다. 메이저와 마이너의 균형인데요. 아까 설명 살짝 드렸는데 메이저는 매년 출제되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메이저리그,
마이너 리그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 시험까지 11년 동안 출제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정리해 보니까 사회, 생지 상담, 생활지도 상담, 교육 사철학은 아직 11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2014, 2015까지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얘네는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됐어요. 해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영역. 행, 그럼 정 해주셔야 돼요. 행, 정, 과, 정, 평, 가, 방, 법, 심, 리. 좋습니다. 근데 심은 작게 심, 리. 그래서 심리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랑 방법이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요. 행정과정평가는 거의 매년이 아니라 매년 나와요. 그래서 매년 나오고 방법이랑 심리만 이렇게 살짝 바뀌고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두꺼운 종이로 출력해서 드린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종이를 보시면 제가 상담 QR을 넣었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이 상담 QR을 넣었겠죠? 자리가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에서 나와요. 여기 출제된 게 없잖아요. 여기 병 비어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QR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QR을 넣을 만큼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출제가 안 되는 거 줄을 쫙 그어봤어요.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에 줄을 쫙 걷고 2016 있는 쪽에서 쫙 걷어요. 그랬더니 1625 쪽이죠? 여기 봉 비어 있잖아요. 그럼 11년 동안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부하실 거예요? 하실 분? 안 한다.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떡해요? 버리면은 그러면은 한 문단 4점이 날아갈 텐데 4점을 어떻게 버립니까? 4점을 버린다는 거는 4점은 되게 우스운데 4점 버린다는 거 임용을 포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 영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영역에 관한 것과 메이저 영역에 관한 것에 접근을 엄격하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했는데요. 교육행정은 15번 출제되었고 교육과정 14번. 근데 이 15번과 14번의 한 번 차이는 이제 좀 시험의 성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의 매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평가가 12번, 방법이 11번, 근데 교육심리는 4번. 그러니까 교육 방법보다 반절 정도도 더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약간 이거 책받침처럼 책상에 붙여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신 다음에 요거는 내가 풀 수 있어, 요거는 내가 풀 수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요즘은 이게 더 중요해져서 기출이 또 나오거든요. 요즘 우리 걸로. 그래서 2026 기출은 사실은 잔인하죠. 어떻게 작년에 낸 거 올해 또 내겠어. 그래서 요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 2025부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리큘럼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과정부터 과정이 전체를 보는 그런 영역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냐에 해당하는 과정이 3번에 걸쳐서 하고요. 행정이 보시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2월 16일 날에 이게 아마 설 연휴일 텐데 설 연휴 때 선생님들께 사전에 촬영해 놓은 온라인 마이너 강의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집에서 편하게 누우셔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배속을 좀 빨리 해놓고 듣는다든지 아니면 댁에 가실 때 기차나 뭐 이동 중에 들으시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떴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온라인 마이너 모고가 마이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비가 안 올 것 같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우산을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이너 영역도 학습을 해서 1, 4월에도 아니면 5, 6월에도 7, 8월에도 9, 10, 11월에도 잠깐 마이너 주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되고 주로 상반기 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못 하시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를 평가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뭐를 얼마나 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가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기출됐던 거. 다른 교육학 시험이나 우리 교육학 시험에서 기출됐던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뭐 과정, 행정, 심리에서 중요한 내용이랑 관련이 되는 게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은 제시문에 엄청 많이 힌트가 있어서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교육사철학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수업 자료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는 마이너 주간이 먹구름 주간에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수업이 좀 더 강화된 모습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방법이 4번 들어가 있고요. 심리가 이렇게 3번, 평가가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 위주의 과거 시험에서는요, 많은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1, 2월에 한 번 돌리고 3, 4월에 한 번 돌리는 게 저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문제는 그것보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고 사고력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을 보더라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깊게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1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으로 잡고 조금 더 사례도 많이 들어드리고 자세하게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번째 균형인데요. 학과 습입니다. 학은 배울 학. 한자 선생님 계신가요? 한문 선생님? 저희 수강생 중에 한문 선생님이 올해 많이 계셨는데 습, 익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지, 교육학을 배우고 익혀야지, 전공을 배우고 익혀야지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쑥과 마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은 먹고 소화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면 토를 하듯이 그러면 안 되겠죠? 소화를 잘 해야지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공부에서는 학은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이 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 잘 떠든다.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돼. 쉬워요. 근데 습은 좀 힘듭니다. 복습도 해야 되고 진짜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좀 더 선생님이 괴로운 방향입니다. 근데 이것의 균형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강의 듣기를 하고 막 청킹을 따고 하면 암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죠. 여러 번 들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복습하고 문제 풀기까지 하셔야지 변형도 하실 수 있고 사고력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저는 얘도 중요하지만 얘만 많이 하고 습을 안 하는 거는 안 된다. 학을 좀 줄여서라도 습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께서 골고루 가져가시는 게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제 곰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교훈일 거예요. 제가 곰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은 학습인데 올해는 최신의 교육학을 최적의 학습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최신의 교육자료와 풍부한 학교 사례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육학 문제에서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신 강의 평가에서 가져온 건데 읽어볼게요. 학교 현장에서만 알 수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을 문제로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풍부한 학교 예시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1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중2, 1이 기억 못하고 이해를 못할 정도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쉽게 하고요. 교육 현장과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주셔서 전혀 부족함 없이 사고력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료가 많이 들어가고 교육계 트렌드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후기에서 제가 최신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고 교육 이슈나 학교 현장 사례로 최신의 교육학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냐면 이제 올해 문제인데요. 올해 문제에서 뒷부분 본론 사를 보시면 김 교사가 추천받은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 물어봤고요.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2가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핑크 밑줄을 친 이유는 요 정도는 그냥 강의만 듣고 예시만 들었어도 그냥 쓸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학교에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지원해준다 얘기 많이 했고요. 학교에 연구하는 문화, 자율적인 문화, 협력적인 문화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강의하면서 썰을 푸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3점이죠? 밑에 논술 구성 및 표현이 5점이죠? 합치면 8점이. 이것만 해도 그냥 꽈락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사실은 선생님들을 막 감점시켜서 떨어뜨리고 싶은 시험이 아닙니다.
적당한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교사가 될 수 있는 합격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막 전공처럼 점수를 깎아서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수학 전공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는 요즘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고 올해는 영어가 또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전공에서 하는 일이고 교육학은 성실하게 공부를 따라오면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좀 착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강사하길 잘했나 봐요. 전공이 아니라 교육학이라서 이럴 때 참 그래도 부담이 적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썰 푼 거 말고 안 가르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연수 지금 손가락으로 직무연수 찍고 있고요. 연구하는 조직문화 손가락으로 찍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손가락이 찍는데 지금 답이 있어요. 옷을 입었네. 옷을 입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답이 된다는 겁니다. 가르쳤던 내용이다. 그럼 그것을 강화해서 언제 하냐면 매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거의 마지막 주에. 그래서 1월 지금 달력, 교육학 달력을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저도 이것이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으로 설정해놔요. 근데 이 1월 달력을 보시면 1월 26일에 독자 생존 1월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최신 자료를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더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럼 어떤 자료를 하냐면 행복한 교육. 요거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매거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서울교육이 있고 지금 서울교육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고요. 교육광장,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는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매거진을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현장 자료로서.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 읽어보시라고 내용을 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좋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걸 제시문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자, 새롭잖아요. 선생님들 새로 나왔으니까 읽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읽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이 글을 바탕으로 거기서 답을 찾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요즘 문제가 요구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의 카츠 같은 거예요. 본 적 없고 생소해요. 책에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 책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소해. 아무튼 생소한데 문제를 잘 읽으면은 그 안에 답이 숨어 있는 거. 이런 것은 많이 읽어보고 고민을 해봐야지 풀 수 있고요. 이런 학습지를 통해서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야 한다 독자 생존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최근에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잘 읽고 제대로 읽는 게 엄청 중요해졌어요. 전공에서도 점점 문제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요. 면접에서도 요즘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틀려요. 내용은 아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 내가 아는 거였는데 근데 문제를 보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쓱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 말고 시험용으로 좀 더 뜯어가지고 보는 거.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뜯어서 보는 거. 그래서 단어 한두 개를 잘 봤냐 못 봤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 임용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꼼꼼하게 읽는 잘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읽는 연습을 한 자만 굴을 통과할 수 있다. 독자 생존. 굴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현장 자료고요. 이거 두 트랙으로 가는데 현장 자료의 최신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론서의 최신 이론도 중요합니다. 평가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다 공부한 내용도 80% 내지만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도 내고 싶어요. 이건 몰랐지. 우린 이런 것도 본다. 막 이런 것도 내. 그러니까 새 책, 새 이론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매주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상반기 동안 보고 이게 14번에 걸쳐서 하프 모의고사가 무려 14번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모의고사 뒤에 보시면 제가 항상 새로운 논문이나 뭐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이론서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최신 이론서를 기반으로 매주 읽고 생각해요. 이것을 잘하면 교육학도 잘하고 면접도 잘하게 되는데 전공도 잘 보게 돼요. 특히 미술처럼 전공 안에 교육학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 이런 과목 그렇고요. 다른 과목도 허투루 읽지 않게 돼요. 그런 자료들이 또 추가로 생기면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력 면접 자료에도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1차를 하면서 그냥 2차까지 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학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1월부터 1월까지 지금 뭐 별로 시간이 없어.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공부하는 괴로우면은 11월 달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 관리는 지금부터 들어갔어요. 그럼 어때? 오늘 저녁 먹을 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 쓰이지.
바디 프로필을 지금 기름 바르고 찍어야 되는데 쓰이잖아. 그것처럼 이제 교육학 시험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1월, 12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학습을 잘하려면 학의 양을 정말 압축할 수밖에 없어요. 엑기스로. 그래서 학을 핵심 내용, 부담 최소화되게 이제 엑기스로 줄이는데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 강의가 진행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캐치와 강의가 매우 탄탄하다. 자료를 압축적으로 제공해 줘서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었고 단권화를 할 수 있어서 내용이 점점 정리되는 느낌 받았다. 단권화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건 좀 말이 잘못돼서 단권화가 돼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단권화가 돼 있어. 이미 돼 있어. 효율적이라서 만족스러웠다. 교육학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만 쓸 수 있게. 이 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써야 되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없는 내용도 없다. 이상하지? 책은 짧은데 400쪽인데 몇 해 동안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데 책이 항상 다 있어요. 그렇게 압축을 해놨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올해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선생님들께서 뭐 필기노트나 뭐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의 수업인 서브노트가 곧 강의 교재인 수업을 올해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왼쪽에 하나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그렸잖아요. 저렇게 바인더가 되는 거예요. 강의를 교재를 드리는데 아마 일주일에 저런 것들이 10페이지에서 영역마다 다른데 1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A4 10에서 15은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모으면 그것이 곧 교재이자 서브 노트인데 PDF로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강의 들으실 때 PDF에다 필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단권화가 돼 있어요. 단권화를 하는 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서브노트를 만든다?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서브노트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전공은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학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이저 교재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 아까 먹구름. 마이너에 해당하는 교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집, 문제은행이 있어요. 마치 약팔로 온 것 같은데 문제집을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생긴 거. 문제집인데 수강생만 살 수 있는 문제집인데 이게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엄청 많은 교육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다 풀지도 못해,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모의고사가 몇 회인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 다 있어서 내가 부족한 영역 아니면 사고력 문제가 부족해? 그럼 사고력만 모아서 풀고 행정이 부족해? 그럼 행정만 모아서 풀고 그래서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 책은 그대로 가고요. 이제 메이저만 전면 개정으로 서브노트 형태로 올해는 하게 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없는 내용도 없는데 더 정리가 잘 되도록 제가 노력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도 압축인데 이제 학을 쉽게 하기 위해서 1, 4월에 필기노트가 많아야 이제 400쪽이 될 텐데 이게 기출족보로 가고 7, 8월에 마인드맵으로 가면 15쪽으로 변하고요. 9월에 기출구조도가 되면 13쪽으로 변신이 돼요. 그래서 이 13쪽 이렇게 들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전공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에 내용 다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습. 배웠어요. 압축했어요. 습은 매주 답안을 자동적으로 쓰는 습관에서 습이 왔어요. 서론과 본론의 자동화와 초안과 논술 작성에 대한 세뇌가 너무 좋았대요. 제가 세뇌를 했답니다. 되게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세뇌를 잘했구나. 선생님들도 다 세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화되도록. 매주 첨삭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꼼꼼한 피드백과 채점의 만족, 습관을 들여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간 분배 및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빠르게 익힐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뇌를 시켰는지 그 세뇌의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앞에도 내용이 있지만 좀 간추려보면 만능 서론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 서론을 예시를 넣었을 때 어떻게 써지는지 기출로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지금 주황색 박스가 선생님이 쓰실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서론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서론을 쓰시고 이 노란 부분, 박스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QR코드로 보내주시면 1:1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서론 2번, 결론 2번, 연결문장 2번, 본론 쓰기 2번 이렇게 각 2번씩 해요. 이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고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걱정은 그거예요. 초안지는 다 가져왔는데 이게 답이 됐을까요? 그럼 내용만 보면 답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걱정할까? 정확하게 적어줬을까요? 왜냐하면 초안만 가져왔으니까.
제가 생각한 이게 문장에서 정확히 적혀져서 읽혔을까요? 이게 새벽 2시까지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고 오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힐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학을 만약에 공부해봤다. 계십니까? 공부해봤다. 18점 이상 맞아봤다. 시험에서. 하면은 안 해도 돼요. 근데 18점 이상 맞아보지 못했다? 아니면 초수다. 초수다? 하셔야 됩니다. 초수는 해놓으시면 아주 든든하게 됩니다. 초수는 꼭 이것을 보내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다 채점하는 게. 근데도 이것을 놓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는 상반기 때 얘를 잡아놔야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7월, 8월이 됐는데 서론을 어떻게 쓰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세뇌가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1월에서 4월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10점 만점으로 반토막, 하프, 말 그대로 반토막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바로 전주 학습한 내용으로 봐요. 1주에 배운 내용을 2주에 봐요. 약간 형성평가 같은 거죠. 내가 배운 내용을 정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이제 노트,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이론이 이루어져요. 이게 1월 6일 날, 이제 작년, 올해네요? 2025년 1월 6일 날 봤던 모의고사인데, 문제가 뭐냐면, 경력교사가 언급한 세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된 사례를 교육적 이유와 함께 각 한 가지씩 제시하세요. 그리고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제시한 게 올해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1월 6일에 있었던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총 14회, 직인간 전원, 1대1 채점, 올해 새로 쓴 거, 책임 채점. 얘는 뭐냐? 책임 채점. 등록한 시점 앞부분 채점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 시작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을 이것보다 늦게 하시면 원래도 제가 연락을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 막혀 있는 경우에 연락을 안 드려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혹시 막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선생님하고 조율해서 맞춤형으로 진도를 좀 잡고 밀린 모의고사를 언제까지 몇 회를 낼 건지 같이 해서 밀린 것도 채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반기 때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1회였고요. 12회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 자체가 교육과정 평가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기 싫고 시간을 내서 읽기가 어려운데 시험 문제여서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가 쉬워지는 거죠. 평가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자 할 때 학습으로서의 평가에서 지향하는 평가 방법. 이게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4월 14일 날에는요. 이게 문제의 틀이 1학점 15시간 직무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 교사가 신청한 직무연수의 개요이다. 근데 올해 문제가 직무연수를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의 틀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문제 틀도 시험이랑 관련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5, 6월이 되면 아까는 꼭지가 2개였어요. 여기가 2개였잖아요. 근데 5, 6월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3개로 바뀌어요. 3개 문단을 쓰는 걸로. 15점 만점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매주 봐요. 기출족보. 총 7번에 걸쳐서 또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기출문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출을 쓸 수 있어야 변형도 쓸 수 있고요. 나올 만한 기출을 변형해서 모의고사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 6월에 하는 일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해요. 그동안 기출에서 성장참조평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 건데 이게 올해 문제였거든요. 성장참조평가를 어떻게 기출해서 표현했냐면 최종 성취 수준 그 자체보다 사전 능력 수준과 평가 시점에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를 관심을 두는 평가로 개별화 교육을 촉진한다. 의의도 있고 지금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개별화를 강조한다. 의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와 내용이 이제 올해 시험이었죠. 이런 것도 하고요. 기출족보. 7, 8월에 가면은 영역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교육행정이네요. 그래서 교육행정 한 영역 안에서 문제를 20점으로 만드는데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교사 개인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 각각 제시해라. 그래서 차원, 측면 이런 건 너무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교 차원인데 교육적 차원으로 쓴다든지 개인 차원으로 쓰면 그건 오답이거든요. 측면에 맞춰서 쓰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해서 성장참조, 자기평가, 동료평가. 7, 8월에는 마인드맵 위주의 이론에다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되죠. 9월에는 이제 전 영역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으로 16회 때 수기 모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시험 내주신 수기 모형 덕분에 자신감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 모형을 보고 바로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끝까지 이제 기출구조도를 중심으로 매주 문제를 만들고 냅니다. 수기 모형, 뭐 토대나 뭐 수기에서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특이한 거예요. 다른 수업에 없는 특이한 거. 그래서 저도 임용을 봐봤기 때문에 그 임용의 긴장감이나 부담은 엄청나요. 선생님들께서 세부 과목이 많아서 힘드시듯이 저도 제가 봤던 초등 임용은 세부 과목이 각 과목이 국도사 수가실 체험위에 이거를 다 해야지 이제 조금씩 물론 얕게 선생님들의 임용 부담을 알기 때문에 이 임용 부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부담스러워야죠. 그래야 부담 없으지. 그래서 토요일 날에 지금 빨간 점이 찍혀 있는 토요일 날에는 똑같이 9시에 시험에 나와서 풀어볼 수 있게끔 합니다. 직강으로 신청하셨는데 이 기간에 인강으로 하셔도 되고요. 인강으로 신청하셨지만 이 기간에 직강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직인강 선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말 시험처럼 써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실제로 토요일 날 힘들게 집에서 나와서 이제 9시부터 시험지를 써보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번, 5주에 걸쳐서 7번인데 제가 파란색 표시한 데까지만 채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시험 앞두고 채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직인강 하신 선생님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네요. 11월 16일. 올해 이제 내년에 11월 16일 날에 마지막으로는 교육학 하루 특강을 해요. 그래서 총정리 하루에.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유일한 강의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거 다 해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이게 11월에 한 모습이에요. 11월에 특강했는데 자기평가, 동료평가 있었고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교사의 역할이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중요하고 엄청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이 특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을 보내시면 그냥 매주 시험 문제를 내고 매주 채점 받고 이러시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특히 직강으로 오시면 좀 인강이랑 차이점이 선생님께서 교육학을 풀면서 지문을 이해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겨우 답안지를 채워냈는데 제가 개요를 쓰는 걸 보고 항목 놓치지 않게 번호를 매겨두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가지고 시험에서 1점을 다시 챙겨서 오늘 처음으로 실전에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이해하게 된 외국인의 심정을 느꼈다 시험에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직강은 약간 요건 달라요. 직강이랑 인강 내용이 다 똑같지만 선생님이 이 시간에 어디 정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초안을 어느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지 이거는 제가 직강에서 봐드리기 때문에 초수 선생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직강으로 오시는 것이 더 좋겠죠. 실제로 이렇게 매주 2월에서 5월 사이에도 엄청 많은 시험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매주 시험지가 오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올려다 보시면 카카오 채널이에요. 채널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게 포트폴리오. 점수가 쭉 보입니다. 답안지가 쭉 보여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뭐가 어떤 영역이 약했죠? 제가 올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답안지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주 포트폴리오가 된다. 처음에는 서론에서 본론 2개밖에 안 쓰셨는데 나중에는 본론 4개, 3개에다 결론을 쓰셨다가 시험 보기 전에 10월 달이 되면 완벽하게 서론, 본론 1, 2, 3, 4 결론 이렇게 씁니다. 채점팀이 있어요. 채점팀은 엄청 어려운데 제가 선발하기가 임용 합격 경험이 있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걸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고. 근데 이것이 국어교육 국문이랑은 좀 달라요. 교육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셔야 될 정보는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답안을 필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저도 계속 보고 제가 다니면서 채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시험인지 합격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동굴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위에 이제 동굴 있잖아요. 동굴을 깨고 탈출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저를 만날 수 있는 강의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요. 초수 선생님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 강의로 다음 주에 감점 없는 교육학 답안 최신 기출에서 답을 찾다 이렇게 해서 9시라고 생각하고 특강에서 만난 시간을 9시라고 생각하고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답안을 완성해내는지 그 글쓰기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쉬운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1월 5일이 개강인가요? 근데 얘는 그게 1교시면 얘는 0교시 같은 느낌으로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강의고요. 제가 특강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차석 합격 선생님이 오셔서 임용 준비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과연 초수에 합격을, 서울을, 차석을 했는지 좀 궁금한 점을 나누는 그런 특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시험 보고 나서 계속 월요일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개강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 주에는 1, 4월 논술 종합이라고 이게 제대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서 틀려봐야 이론도 다르게 보인다.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만 더 이론을 하고 문제를 풀래요. 아니에요. 풀어보고 틀려봐야지 다시 이론이 새롭게 보여요. 열풍타, 강사와 함께한 열풍타 저도 들어갑니다. 요즘은 면접 기간이라서 안 들어가는데 열풍타 방에 저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켜놓고 자요. 그러면 바로 속이 와요. 선생님 어제 켜놓고 잤죠. 막 들켰어. 어떤 때는 제가 막 13시간, 막 11시간 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선생님이랑 저랑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많이 앉아있는지. 어떤 때는 막 카메라를 잘못 켜놔가지고 막 책상에 이상한 부분이 찍혀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열풍타도 할 거고 퀴즐렛도 할 거고 채점 말씀드렸고요. 특이한 점은 인강은 2배수를 제공해요. 그래서 2배수는 엄청 많아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동 중에 계속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직강은 제가 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아니면 필기를 놓치기도 하고 사실 필기할 것도 별로 없지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습하는 0.8배수 직강도 복습용으로 0.8배수가 있어서 이게 넉넉한 배수인가 봐요 아마. 그래서 직강인데 가끔 결석하셔도 이걸로 들으시더라고요. 신청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분, 두 분 모여서 나중에 면접 때 이렇게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해한 만큼 쓰게 만들어 드려요. 세뇌. 이해한 만큼 쓰게 만들어 드리는데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요 곰돌이 곰처럼 공부하자 올해. 그래서 곰처럼 공부해서 2027년에 합격하자고 제가 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상담 나눠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